자, 21학년도 수능 22번부터 25번인데 이 작품이 이제 소설에 해당돼. 현대소설. 소설에 해당되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소설은 문학이란 말이야. 그치? 문학 작품에 해당된다고. 이게 다른 영역들과 달리 문학만이 갖는 특징이 있어. 문학만에 이제 문학만 붙일 수 있는 특정 단어가 있는데 문학 작품은 감상이라는 단어가 붙지. 다른 영역은 감상이라는 단어를 안 쓴단 말이야. 타 과목도 마찬가지야. 우리 어느 뭐 수학, 영어에 감상이라는 표현을 써? 안 쓴단 말이야. 오직 국어, 문학에만 적용되는 단어는 감상이라는 단어야. 근데 감상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보자 이거야. 누가 느끼는 거야? 내가 느끼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사람들마다 똑같은 작품을 읽고 거기에 느끼는 내용 다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단 말이야. 그렇지? 감상이 모두 달라. 근데 우린 지금 객관식 문제를 풀고 있지. 그렇지? 근데 그럼 답이 여러 개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소설 문학 작품 감상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감상에서 우리가 주관적인 것 이것을 배제하는 게 중요해. 내가 주관적인 걸 빼버린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주관적인 거 어떻게 빼나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느낀 건데 이게 주관적인지 객관적인지 어떻게 하나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의 판단 기준은 항상 뭐가 돼야 되냐면 보기, 이게 중심이 돼야 돼. 그래서 문학작품 문제들 보면 항상 3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 보기를 준다고. 그래서 보기를 꼭 읽어보고 그 다음에 글을 읽기 시작을 해야 돼. 오케이? 문제에 보기가 나와 있는데 그걸 항상 내가 작품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전반적인 문학에 대한 얘기가 이제 소설 얘기로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 자, 소설 작품 같은 경우 우리 글이 길잖아. 그렇지? 이 긴 글에서 그래도 이 긴 글이 하나의 이야기야. 그렇지? 이야기란 얘기는 이 긴 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빠르게 읽는다 하더라도 항상 신경을 써서 읽어야 될 게 있어. 우리 소설의 3요소라고 해서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거 뭐 어렸을 때 둘둘 달달달 외운 적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달달달 외운 게 이제 써먹을 때야. 문학 문제를 풀 때 필요하다고. 소설을 볼 때. 그렇지? 그래서 항상 판단할 때 첫 번째 인물들 파악을 해야 돼. 인물 파악. 즉 주인공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사람과 같은 편에 있는 인물들 혹은 반대편에 있는 인물들. 반대편에 있다는 얘기는 갈등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인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인물이 어디에 있냐. 배경을 먼저 파악하도록 해. 배경 단위로 내용을 끊어서 봐야 된다고. 그래서 배경이 바뀌게 되면은 그 같은 배경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야 돼.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사건. 여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까지. 그래서 인물, 배경, 사건 이것을 소설을 읽는 기본 틀로 생각을 하고 글을 읽어 나가면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이런 것들 쭉 내용 파악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고 아니다. 문제 먼저 확인하도록 하자. 우리가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가 좀 확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시간을 좀 주도록 할게. 자, 문제로 먼저 들어갑시다. 자, 먼저 22번 문제 보면 A, B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서술상의 특징 요거 항상 물어보게 돼 있어. 서술상의 특징. 자, 서술상의 특징 어떤 내용들을 묻고 있는지 단어들만 좀 신경 써 볼게. 자, 회상 장면을 살폈다 이런 표현들 있지. 즉 과거에 현재 어떤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옛날 이야기가 전개가 돼야 돼. 이럴 때 회상 장면을 살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다음에 B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라는데 이거 시간의 흐름에 따라라는 얘기는 과거 얘기 쭉 이어서 현재 얘기로 쭉 이어져야 돼. 시간의 흐름에 따라라고 했는데 이게 역순행이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현재 얘기인데 갑자기 과거 얘기로 넘어가 이러면 안 된다고. 오케이? 자, 다음에 구어체를 활용하여 라고 했는데 이거는 현대 소설은 대부분 다 맞는 표현이야. 현대 소설은 무조건 맞는 표현이라고. 뭔 소리냐면 지금 우리가 구어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말투 있지. 이걸 구어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전 소설에서는 구어체가 아닌 문어체라는 개념이 있어. 문장에서만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건 고전 소설에만 등장하고 현대 소설은 구어체 활용했다. 이거 무조건 다 맞는 표현이라고. 오케이? 구어체는 이건 현대 소설은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무조건 오케이야. 자, 그리고 B는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였는데 현재형 시제는 다 알고 있지? 뭐 니은다 혹은 뭐뭐 는다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 사용하면 우리 현재형 시제라는 표현을 쓰잖아. 이런 것들은 문장에 있는 문장의 마지막 서술어를 통해서 확인하면 돼. 서술어에서 확인하는 거야. 자, 다음에 한번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라 하는데 이 공간의 이동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면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돼. 이거 뭔 신경 써야 되냐면 저쪽에서 있었던 이야기, 이쪽에서 있었던 이야기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공간이 이동했다는 얘기는 인물의 이동이 있어야 돼. 인물이 어떤 공간에 있다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주인공이요? 주인공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전개될 수도 있지. 그렇지? 이건 어떤 인물이 실제로 이동이 있어야 돼. 내가 현재 장소에서 내가 예전에 저쪽에서 있었어. 뭐 어디에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공간의 이동의 표현을 못 써. 인물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장소에 이동돼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나와야지만 공간의 이동이라는 표현을 써. 오케이? 자, 그리고 공간에 대한 묘사하라고 하는데 묘사는 알고 있잖아. 그리듯이 서술하는 건데 그리듯이 서술하는 건데 우리가 이 묘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글을 읽었을 때 그 장면, 그 공간에 대한 모습이 떠올라야 돼. 이래야지만 묘사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다음에 4번 넘어서 인물 간의 대화를 사입하여 하는데 이런 것도 잘 봐야 돼. 대사가 있고 대화가 있단 말이야. 대사는 혼자서 말해도 이건 대사야. 독백도 대사라고. 근데 대화, 인물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건 몇 명 이상 얘기를 해야 돼? 그렇지. 2명 이상 얘기가 서로 꼭 나와야지만 인물 간의 대화라는 표현이 가능한 거야. 이건 2명 이상이야. 다음에 B는 인물들의 반복되는 행동을 제시하여 했어. 이것도 잘 봐야 돼. 선지를 항상 상세히 봐야 되는 게 반복되는 행동이 있어요. 어떤 행위가 이때도 했고 그 다음에도 했고 이게 필요한데 여기 보면 인물들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인물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행동을 계속 나타내야 된다고. 이래야지만 인물들의 반복된 행위라는 말이 가능한 거야. 다음에 5번. A는 중심 인물의 말을 제시하여 주인공이 누군지 찾아야겠지. 그치? 주인공의 대사가 있어야 돼. 다음에 B는 주변 인물의 말, 즉 주인공이 아닌 다른 인물의 말이 나와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22번 서술상의 특징이라는 표현이 있지. 서술상의 특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서술상의 특징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소설에는 빠질 수가 없어. 시점 문제를 묻거나 아니면 이런 서술상의 특징 문제를 묻거나 이런 것들 무조건 출제가 되게 돼 있어. 자, 다음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할게. 자, 다음 23번. 윗글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데 이런 문제들은 내용 일치 문제라고. 즉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야. 이건 잘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거 풀 때 항상 주의할 게 뭐냐면 내가 글을 읽고 나면 내가 읽은 후에 당연히 문제 풀이를 들어갈 거야. 그렇지? 읽은 후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읽은 후가 중요해. 왜? 우리의 기억력은 왜곡이 되게 돼 있어. 왜곡이 된다고. 즉, 내 머릿속에는 그랬던 것 같아. 로만 남아있지. 확실히 이거야. 로는 남아있지 않다고. 우리 머리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어떤 학생들은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완벽하게 내용이 머릿속에 진짜 컴퓨터에 탁탁탁 찍어서 기억이 되는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 근데 이건 우리 얘기 아니라고. 우리 얘기 아니야. 남 얘기야. 그래서 읽은 후에 풀이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 같잖아. 그런 거 같으면은 지문으로 되돌아가. 지문에서 꼭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런 다음에 답을 찾으라고. 오케이? 그런 거 가타로 풀면 안 돼. 무조건 꼭 그 해당 부분 찾아서 진짜로 그랬지 확인 꼭 하도록 해. 자, 됐으면 다음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에 24번.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치 않은 것은 이라는데 A, B를 보면 이거 특성 소재와 관련된 얘기야. 특정 소재. 제와 관련된 얘기인데
A, B 두 가지를 동시에 판단하는 거 쉽다 그랬어? 어렵다 그랬어? 어렵다고 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먼저 A 부분 이것을 읽고 그 다음에 A와 관련된 선지만 먼저 판단해. 오케이? 그리고 뭐 OX 이제 뭐 주보니까 1번 B, 2번 B, 3번 B 이렇게 돼 있고 4번은 A, 5번 A 이렇게 있단 말이야. 즉 두 가지를 다 같이 판단할 게 아니라 A를 봤으면 4, 5번을 먼저 푸는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런 후에 B 읽고 그 다음에 B 선지를 판단한다고. 오케이? 문제 푸는 순서야 이거는. 특정 소재들이 이렇게 같이 문제로 나와 있으면은 먼저 나온 내용들 우리 내용 기억이 그래도 잘 될 테니까 그거 관련해서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B 부분 확인하고 나머지 판단하는 걸로 이렇게 풀면 실수 없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어. 자 마지막 5번 25번 문제 보기 문제지. 가장 중요한 문제야. 이 글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보를 많이 주는 문제라고. 그래서 항상 소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보기가 나왔으면 보기 내용을 읽고 글을 읽기 시작해야 돼 먼저. 자 그래서 우리 보기 적절 찾는 건데 보기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 자 이 작품은 신체의 감각을 활용해 나의 체험을 다양하게 형성하는데 즉 내가 겪은 어떤 경험, 체험이 있는데 이것을 감각을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대. 자 청각을 통해 현실에 대한 타인과의 인식 차이를 나타내거나 라고 했어. 그러면 청각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는 걸 능력이 잘 보더라고. 이것은 현실에 대한 타인과의 인식 차이점, 현실에 대한 차이점, 요걸 나타내고 다음에 과거 경험을 후각화하여, 이번엔 후각이야. 이걸 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한대. 자, 이 후각화는 과거의 경험과 연관이 있어. 청각은 타인과의 인식 차이, 후각은 과거 경험. 자, 이것을 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다음에 시각을 통해서는 긴장 상태에서 극대화된 감각 체험을 보여주는 한 편이라 했지. 한 편에 있으니 끝난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이런 내용이 되잖아. 그래서 시각을 통해서 먼저 긴장 상태에서 극대화된 감각 체험 요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전쟁의 실상을 체험하면서 갖게 된 현실에 대한 체념 요 얘기도 함께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시각 얘기와 연관돼서 요 얘기 같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자, 또한 체념 상태를 흔드는 사건을 주시하면서 생기는 범민을 행동을 통해 제시한다. 그래서 이번 행동을 통해서 제시한대. 무엇을? 체념 상태를 흔드는 사건을 주시하면서 생기는 무엇을? 범민. 범민이 뭔 뜻인데? 고민. 그렇지. 고민. 어떤 행동을 통해서 등장인물의 고민 상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는 거야. 행동을 통해서. 자, 이는 나가 사마 같은 현실에 발을 내딛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어. 자, 그럼 우리 이 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은 각각의 감각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쟁의 실상을 체험하면서 얘기했지. 그래서 이 글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이 전쟁을 체험했구나 이런 정보를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거야. 이런 정보를 가지고 글을 읽으면 내용 파악이 좀 더 수월하겠지. 오케이, 그러면 시간 좀 줄 테니까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당 1.5분. 오케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글을 읽어 나가면서 문제를 볼 건데 참고로 이런 문학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글을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장면이 바뀔 때마다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먼저 해결할 상관이 없어. 참고로 선생님이 추천해 주는 거는 두 번째. 글을 읽다가 어느 내용, 장면이 바뀌면은 거기서 한 번씩 그거 관련된 문제들 풀어주는 거. 이걸 좀 추천해.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난 집에 도착한 첫 순간에 베일에 가린 듯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나 자신을 느꼈다. 라고 했어. 자, 일단 우리가 항상 어떤 서술자를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서술자에게 나라는 서술자가 등장한단 말이야. 지금 이 글과 관련된 문제를 푸는 건 상관이 없지만 다른 문제들을 풀 때는 서술자 문제가 항상 잘 나와. 그래서 요거 나라는 서술자가 나왔다라는 거 확인해야 되고 이러면 몇 인칭이야? 1인칭이지. 그렇지. 그리고 작품 속 서술자라는 표현을 써? 작품 밖 서술자라는 표현을 써? 그렇지. 이렇게 1인칭이 등장했을 때는 이럴 때는 항상
작품 속 서술자가 라는 말을 써. 그래서 1인칭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특징이 있는 거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말할 수밖에 없어. 자, 들어갈게. 자, 난 집에 도착한 지 그 첫 순간에, 어쨌든 어디 갔다가 집에 도착한 그 첫 순간에 베일에 가린다. 베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자주 쓰는 말이지. 여인들, 여자들이, 옛날 여자들 얼굴 가리는 쓰는 망사? 얇은 천, 이걸 베일이라고 하는데, 자, 베일에 가린 듯이 모든 삶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나 자신을 느꼈대. 집에 왔는데 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물건들로부터 차단된 느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지금 A라는 소리가 나는데 나중에 이 A 문제를 좀 보도록 할 거야. A와 관련돼서 이 사물들은 나로부터 차단된 이런 대상이 되겠어. 자, 집에서 맞는 첫날 아침을 나는 이상한 비현실감 속에서 맞았대. 집에서 맞는 첫날인데 비현실적이다 라고 느껴. 자, 이런 전선에서 두부 장수 소리, 종소리, TV에서 흘러나온 노랫소리, 수돗물이 넘치는 소리가 웬일일까 라고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던 것이다. 자,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그냥 읽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종소리, 노래소리, 소리 이렇게 나왔지. 청각 관련돼 있지. 그렇지? 이건 청각이야. 자, 다음 넘어가자. 자, 이런 전선에서라는 느낌은 어떤 긴박한 위기에 대처한 생생한이라는데, 전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그 보기를 보지 않았다면 이 전선이 뭔 뜻일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근데 보기에서 전쟁 얘기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 전선은 전쟁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전쟁터 얘기하는 거야. 자, 계속 볼게. 자, 이어서 생생한 의지였다. 그것은 아직도 내 몸에 밴 전쟁 냄새였다. 그런데 두부장수 종소리, 유행가 소리 따위를 의식했을 때 나는 뭔가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내게 맥이 풀렸어. 뭔가 허탈한 감정을 느끼는 거지. 나의 안에 있는 긴박함에 비해서 밖은 너무도 무의미하고 태평스럽고 어쩌면 패덕스럽기까지 했다. 우리 뭐 패덕스럽다는 단어는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덕은 도덕과 관련이 있겠지. 패덕스럽다는 비도덕적이겠구나. 이 정도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어. 어쨌든 비도덕적으로 느껴. 자, 그럼 우리가 이쪽에서 신경쓰고 나의 안은 어떻대? 긴박해. 그런데 밖은 너무나 평화스러운 상태야. 자, 남이 뭔지 모르겠지. 남이도 학교 공부도 또 나로부터 그토록 수많은 밤을 앗아갔던 아틀리에도 예외일 순 없었다. 학교 공부도 외부에 있는 거지. 밖이지. 남이도 그렇고 나로부터 그토록 수많은 밤을 앗아갔던 아틀리에라고 하는데 이 아틀리에라는 단어 뭐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게 화가들이 작업하는 화실 있지. 이걸 아틀리에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 글에 나오는 주인공 나란 인물이 아틀리에에서 뭔가 작업을 하는 뭐 그림을 그리는 이런 삶일 수 있겠다. 예술가일 수 있겠다. 정도 직업 파악이 가능한 단어에 해당돼. 자, 나는 그것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하등의 흥미도 관심도 없었대. 즉 외부에 있는 이런 것들과 다시 시작할 그런 흥미도 관심도 없어. 나날이 권태스럽고 짜증스럽기만 했다. 이따금 나는 내 안의 긴장에 대해서 적어도 숨기없는 그 진실에 대해서 내 안의 긴장, 이것이 숨기없는 진실로 보이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려 애써 보았다. 그러나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인물, 사건, 배경 정리할게. 나란 인물이 있었어. 배경은 지금 내 집 주변이겠지. 그치? 집과 그 주변이야. 거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주변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데 이런 주변 청각적인 것들 이런 것들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 인물의 서술자는 좀 권태스럽게 이렇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까지 말 수 있어. 자, 다음 되었으면 다음 밑으로 내려가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 이제 생각이 난다. 며칠 전 다방에서의 일이라고 했어. 자, 며칠 전 다방에서의 일이겠지. 이런 거 시간 변화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보도록 해. 그리고 공간이 어디야? 다방이라는 공간에서 있었던 거지. 그렇지? 이 부분은 과거해상에 해당돼. 과거해상. 이렇게 내용 달라질 때 항상 눈여기 잘 봐줘야 돼. 자, 실내엔 담배 한 개 꽉 차 있었고 선정적인 허스키로 어떤 여자가 느린 곡조로 노래를 들려주고 있어. 누군가 노래를 불러. 자, 어쩌다가 내가 남이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어쨌든 남이 나른 인물인데 내가 이 남이한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상황이야. 자, 나는 다음과 같이 그 얘기를 시작했대. 자, 나는
D고지에서 전투 중인 땡땡 연대 근처까지 물을 실어다 주라는 명령을 받았어 라고 했어. 자, 그런데 이게 표현이 좀 독특한 게 지금 이 부분은 나란 인물이 남이에게 이야기를 한 장면이지. 인물의 대사란 말이야. 인물의 대사는 보통 문장 기호 중에서 문장 부호 중에 어떤 문장 부호를 이용해? 인물의 대사가 있으면 보통 따옴표를 쓰지. 그렇지. 근데 지금 이 부분 보니까 이 부분 보면 따옴표가 있어 없어? 그렇지. 큰 따옴표가 없어. 그냥 서술이 되고 있는 거야. 따옴표 없이 자신의 말을 그냥 그대로 따다가 그냥 서술하고 있어. 자, 어쨌든 내가 나의 겪은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어쨌든 물을 실어다 주라는 명령을 받았어. 음료수가 떨어져서 전 연대원이 전투는 고사하고 타는 듯한 갈증을 싸고 있다는 소식이었어. T에서 거기까진 80km 거리였지. 거리가 꽤 되지, 80km니까. 자, 나와 한 병장은 밤중에 급수차를 몰아 T를 떠났어 라고 했어요. 자, 이 등장인물이 나왔어. 누구? 나라는 인물이 있고 한병장이라는 인물이 두 인물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거야. 인물관계 확인을 꼭 하도록 하고. 자, 됐으면 조금 화면 내리도록 할게. 이어서 자, 한 치 앞도 가릴 수 없는 어둠과 정적. 목신 듯한 엔진 소리는 어둠과 정적의 벽에 부딪혀 바로 우리의 귓가에서 부서지고 부채살 모양으로 어둠이 지워진 헤드라이트의 반경 속에선 사물이 극도로 정밀해져 마치 입체 영상에서처럼 눈 속으로 뛰어들었지. 자, 우리 요 구절 그냥 글로만 쭉 읽지 말고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봐. 머릿속으로 부채살 모양으로 어둠이 지워진 헤드라이트. 우리 헤드라이트 비치면 요렇게 반경 요렇게 퍼져나가잖아.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둠이 지워졌겠지. 밝게 비칠 거야. 자, 그래서 헤드라이트의 반경 속에선 사물이 극도로 정밀해져 마치 입체 영화에서처럼 눈 속으로 뛰어들었대. 즉 헤드라이트가 비치는 이 부분은 아주 사물이 엄청나게 잘 보이는 거지. 그치? 입체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잘 보이고 있어. 자, 그 정밀함이란 길바닥에 뒹구는 돌에 묻은 티, 풀포기에 매달려 잠자는 벌레 따위의 미세한 것들에까지 죄다 눈에 잡히는 듯 했어. 자, 그러면 이게 헤드라이트를 통해서 그것들이 보이는데 이건 어느 감각과 관련이 있어? 그렇지, 시각적인 부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캐치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계속 볼게. 나는 온갖 사물들이 바로 내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전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어. 다시, 이 구절 다시 보자. 온갖 사물들이 내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한 이런 느낌. 뭔가 가슴에 다 와닿는다는 얘기지. 근데 기존에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없었던 거지. 근데 전쟁터에서 차를 몰고 가면서 이 긴장감 속에서는 이런 것들 느끼고 있는 거야. 자, 이따금씩 이것도 내리도록 할게. 자, 이따금씩 여운한 늑대 따위들이 길을 횡단하여 쏜살같이 사라지곤 했어. 어둠 속에서 한가로이 떠돌던 나방이 떼들은 갑작스런 불빛에 방해 감각을 잃고 윈도우에 머리를 부딪혀 빗방울처럼 떨어져 죽었고, 딱 부딪혀가지고 차창에 부딪혀가지고 떨어져 죽고 있어. 다 누가 보고 있겠지. 나는 운전하고 있는 한 병장의 팔을 건드리며 유리창을 가리켰지. 그는 겁에 질린 헬쓱한 표정으로 나를 힐끔 곁눈질 했을 뿐이야 라고 했어. 자, 그럼 여기 그는 겁에 질린 이런 표현 있잖아. 그럼 한 병장의 지금 정서 상태는 어떤 거야? 겁에 질린 아주 긴장된 상황이 되겠지. 자, 그렇지. 혈관 속을 움직이는 피의 선회마저 느낄 듯한 이 비상한 감각. 그리고 심연에서, 깊은 연못을 심연이라고 하지. 심연에서 샘처럼 솟아오르는 넘칠 듯한 생동감이 없이는 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나방이 따위야. 아무것도 신기할 것이 없지. 라고 생각하며 나는 혼자서 빙긋이 웃었어. 전쟁 상황이 되게 긴박한 상황인데 웃었어. 그러면 이렇게 이 생동감 넘치는 그리고 이 비상감각, 여기에 대해서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지. 자, 여기서 우리 앞의 내용과 연관지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 현실로 돌아왔을 때,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땐 긴장감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권태롭게 느꼈단 말이야. 근데 전쟁터는 그렇지 않아. 아주 긴장감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친다고 생각하고 있어. 자, 됐으면 밑에 계속 좀 이어서 볼게. 자, 한 병장이 다시 얼굴을 힐끔 돌리며 잡아 느리는 듯한 목소리를 말했어. 잡아 느리는 듯한 목소리. 길게. 이렇게 말했나 봐. 찰병 무섭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럼 이 찰병이라는 등장인물이 새롭게 표현이 됐는데 이 인물이 바로 누가 되는 거야?
그렇지. 요게 바로 나가 되는 거지. 왜? 한명장과 나밖에 없으니까 현재 이 군간에는. 자, 그랬더니 아니요, 전혀 하고 이쪽 부분은 대사가 따옴표가 있어. 그렇지? 자, 대단하군. 여기선 적이 언제 어디서라도 나타날 수 있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사가 나올 때는 항상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용 일치와 관련해서 문제가 잘 나와. 대사 관련해서. 그래서 이 대사를 누가 말을 했는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말하는 거 봐봐. 찰병 무섭지 않나? 높였어, 낮췄어? 그렇지, 반말하고 있지. 누가 하는 말이야, 이게? 그렇지, 한명장은 반말로 말하고 있지. 그렇지? 그러면 아니요, 전혀. 그때 대단하군. 여기선 저기 언제나 어디로 나타날 수 있지. 근데 여전히 반말이란 말이야. 이거 한명장의 말이겠지. 그렇지? 그리고 찰병은 아랫사람이고 내가 아랫사람이야. 자, 그때 저는 저라는 표현 쓴 거 보니까 이게 바로 나의 대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저는 적보다 진정으로 무서운 건 무감각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라고 표현했어. 무감각한 삶은 무서운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 그리고 나는 제대하면 곧장 결혼할 거야. 반말이지. 그럼 이거 누구의 말이야? 그렇지. 한병장의 미래 계획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야. 그렇지. 결혼 계획이 있어. 언제입니까, 제대가? 석 달 남았지. 저는 지금까지 마치 꿈을 꾸다가 깨어난 것 같아요. 이곳에 온 뒤론 바로 생명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느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 자, 지금까지는 꿈을 꿨다고 생각한 거야. 즉, 전쟁터 이전에서는, 전쟁 이전에는 내 꿈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얘기지. 근데 이 꿈이라는 게, 지금까지 이 꿈이라는 게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다시 생각해봐. 지금 현재에 대해서 찰병 나라님분은 좋게 생각해, 안 좋게 생각해? 전쟁이요? 전쟁 속에서 감각 되게 예민해진 거 좋게 생각해, 안 좋게 생각해? 그래, 좋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이 꿈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겠어, 나쁜 의미겠어? 기존의 삶은? 기존의 삶이요? 기존의 삶은? 그렇지,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그렇지. 왜? 이 삶이 바로 어떤 삶이냐면 진정으로 무서운 거 무감각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기존의 삶에 대해서 꿈처럼 생각하고 허망한 꿈처럼 무감각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쌤 저게 원래 기존의 삶인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까지 마치 꿈을 꾸다가 깨어난 것 같아요. 근데 깨어난 게 언제야? 지금 현재 전쟁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과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됐으면 계속 이어서 더 보도록 합시다. 자, 이곳에 온 뒤로는 바로 생명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느낌이다. 아주 좋은 느낌이라는 얘기지. 자, 그런데 중간에서 엔진이 고장났지 라고 다시 누구에게 하는 말이야, 이 말은? 이거요?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해주는 거야, 이 얘기를? 그렇지, 남이한테 하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이 한병장과의 대사를 막 이렇게 주고받고 있지만 사실은 이 얘기를 남이에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자, 계속 보자. 자, 몇 시간 지체하고 나니 벌써 동이 트더군. 이제부터 정말 위험이 시작된 것이라 싶더군. 왜냐하면 적의 정찰 비행이 발견되면, 동이 터서 발견되면 공중사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데다 불볕 같은 폭염이 사정없이 쏟아져 그도 또한 견디기 어려운 문제였지라고 했어. 여기 보면 불볕 같은 폭염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계절적인 상황도 드러나죠. 그렇지? 더운 시기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 자, 다음 이어서. 자, 다음 글을 보면 중략하고 나왔단 말이야. 내용이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지. 그럴 때 진짜로 바뀌었는가는 한 문장 정도, 두 문장 정도 더 확인해 봐야 돼. 아까부터 나는 창 옆에서 노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해서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하지. 노인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끊었으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봐야 돼. 자, 시작 부분에서 내가 집에서 권태로운 걸 느꼈고 그러다가 며칠 전 다방에서 남이를 만나서 남이에게 내가 전쟁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해줬어. 그게 기존 얘기였어. 그럼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 자, 됐으면 문제를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먼저 22번 보면 A, B의 설상의 특징인데 우리 A는 들어있었지, 그렇지? A만 먼저 판단하면 되는 거야. 자, A는 해상 장면을 삽입하여 이거 잘 읽어야 돼. 끊어서 잘 읽어야 돼. 그리고 B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여 뭐뭐하여. 다음 넘어서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했다고 했어. 자, 우리
A는 회상 장면을 삽입한 거 맞아? 그렇지, 맞지? 전쟁터 사건이니까 A 부분이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준다는데 객관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려면은 객관적 표현이 나오려면 내 생각이 드러나면 안 돼. 서술자의 생각이 드러나면 안 된다고. 그런데 A 부분 봤을 때 나의 생각이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 드러나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표현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1번은 잘못된 선지가 되는 거지. 오케이? 끊어 있는 게 중요해. 끊어 있는 거. 다음 2번 넘어갈게. A는 구어체를 활용하여 경험한 사실을. 다음에 B는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여 관찰하고 있는 사실을. 다음에 어떤 사실을 다음에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다는데 요거만 판단하면 되는 거지. A는 구어체를 활용한 거 맞아? 무조건 맞다 그랬었지. 현대소설이니까. 그렇지? 자, 그리고 경험한 사실 얘기 나왔지? 전쟁터 사실. 그래서 생생하게 나타날 수 있겠어? 그렇지. 가능하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 A에 대한 설명은 맞는 표현이 되겠어. 다음에 3, 4, 5번도 A만 살펴보도록 할 거야. 자, A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이러한 사건을 통해, B는 공간에 대한 묘사를 통해, 다음에 요거 통해 다음부터 인물들의 외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 A에선 공간의 이동이 있어? 없지. 옛날 얘기를 했을 뿐이지. 그치? 그리고 심지어 다음 넘어서 인물들의 외적 갈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 나온 인물, 나란 인물과 한병장, 갈등 관계야? 아니란 말이야. 갈등이 없어.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3번은 잘못된 선지가 되는 거야. 자, 다음 4번 넘어서. 자, A는 인물 간의 대화를 삽입하여, B는 인물들의 반복되는 행동을 제시하여, 다음부터지, 갈등 해소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A 부분 인물 간의 대화라고 했는데, 인물 간의 대화니까 서로 주고받아야 되지. 주고받는 거 누구랑 누구가 주고받고 있어? A 부분에서. 그렇지. 한병장과 내가 주고받고 있단 말이야. 갈등 해소 과정이라는데, 두 사람의 갈등이 있었나? 없었지.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된 내용이 되는 거지. 갈등 해소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갈등 자체가 아예 없어. 다음에 5번 A는 중심 인물의 말을 제시하여, B는 주변 인물의 말을 제시하여, 다음에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A 부분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 원인과 결과가 있어? 생각해봐. 그쪽에 나오는 사건이라는 건 전쟁 그래서 뭔가 물을 배달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렇지. 사건들은 없단 말이야. 그렇지. 사건들이란 표현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남는 것은 답이 2번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B 부분 나중에 읽을 때는 대충 내용 슬슬 읽으면 되는 거야. 답은 그냥 나오는 거고. 만약에 깨름직하다, 뭔가 좀 확실치 않다. 그러면 B 부분에서 현재형 시제가 있는가만 확인하면 되는 거겠지. 그렇지? 생생하게 나타내는 게 어떻게 해야지 생생한 거예요? 생동감 있게 그 장면을 어떤 상황을 있는 그대로 좀 잘 제시해줘가지고 우리가 그걸 잘 느낄 수 있다면 이럴 때 생생하다라는 표현이 가능해.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볼게. 자, 23번 문제 내용 일치 문제라고 그랬었지? 꼭 확인해보라 그랬어. 자, 적절한 거 찾는 거고 1번 봐봐. 나는 일상을 권투롭고 짜증스럽게 느끼는 상황이라고 했어. 일상을 권투롭고 짜증스럽게 느끼고 있는가? 그렇지, 맞지?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남이를 만나서 전쟁 경험담을 전하고 있어? 그렇지, 맞는 내용이 되는 거지. 답이 1번 나오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슉슉슉 하고 넘어가 버리면 되는 거지. 그렇지? 굳이 안 봐도 되는 거야. 자, 되었으면은 뭐 나머지 선지들 그냥 안 보도록 할게. 그냥 다 잘못된 내용에서 넘어가도록 할게. 다음 거. 자, 되었으면 우리 24번 넘어서 A와 B에 대한 이해를 적절치 않은 것, 잘못된 걸 찾는 건데 A만 읽었으니까 A만 먼저 판단하면 되겠어. 자, 나는 자신과 A의 관계에 대해 타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하는데 나와 모든 사물의 관계에서 남들이 이해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보는 거지. 그렇지? 적절한 표현이고. 다음에 나는 A로부터 소외된 상태에 있는 거 맞아? 그렇지. 모든 사물뿐만 아니라 다른 타인들과도 주변 사람들과도 단절된 느낌을 갖다고 했으니까 소외됐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에 해당이 되겠지. 그래서 일단 A와 관련된 설명은 모두 맞는 게 되겠어. 근데요, 4번이요. 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물들로부터 자기가 차단된 거 아니에요? 차단돼 있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차단됐다고 느끼는 거지. 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상황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적절한 표현이 되겠지. 이해됐어? 안 됐구나. 오케이. 모든 사물들에 대한 관계가요. 무슨 소리예요? 오케이. 요거 좀 보도록 할게. 잠깐만. 요거 지문을 통해서 그 부분만 좀 살펴봐 주도록 할게. 자, 일단은 집에 도착한 그 첫 순간에 베일에 가려진 듯이 모든 사물,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나 자신을 느꼈다 했었지. 사물들로부터 내가 동떨어진 느낌, 사람들로부터도 동떨어진 느낌, 이런 것들을 받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런 상황에서 다음 또 넘어가서 8페이지 오른쪽 가장 위 단락 부분 보면은, 자, 그래서 넘어가면 뭐 그것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더니 흥미도 관심 없었고 나날이 권태스럽고 짜증스럽기만 했었지. 이따금 나는 내 안의 긴장에 대해서, 적어도 숨기 없는 그 진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려 애써 보았는데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야. 즉 내 상황을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1번 헌지 적절한 표현이 해당되겠어. 됐어? 아니요, 4번이었던가? 그거. 자, 되었으면 아까 문제로 되돌아오도록 할게. 자, 되었으면 그 마지막 문제로 돌아가서, 자, 선지 보도록 할게. 1번 볼게. 자, 집에서 맞는 첫날 아침의 느낌을 나가 전선에서 느끼는 전쟁 냄새라고 지각했단 말이야. 냄새, 어느 감각이야? 후각이지. 그래서 여기서 과거의 경험이 상징적 감각을 표현한다라고 하는데, 후각은 과거의 경험과 관련이 있었지? 위에 보기에서. 그치? 그래서 이건 적절한 표현에 해당되겠어. 자, 다음 2번. 자, 두부정수 종소리, 유행가 소리. 이거 어느 감각이야? 그렇지. 청각에 해당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듣고 가끔 무의미하고 태평스럽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의 현실인식이 타인과 다르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위에 보기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봐. 청각을 통해서 타인과 다른 현실인식을 드러낸다. 적절해? 보기 부분에서 그렇지. 그런 내용 있었지, 보기에서.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 해당되는 거지. 자, 다음 3번. 돌, 벌레 같은 것들을 입체 영화처럼 보며 그다음에 심장에 맞닿은 듯 체감하는 데서 전쟁의 긴장 속에서 나의 감각이 극대화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입체 영화처럼 보이고 심장에 맞닿은 듯 체감하고 있으니까 나의 감각이 극대화되었다라는 설명은 이거 무조건 맞는 내용이 되겠지. 그렇지? 이건 틀릴 수가 없는 설명이야. 다음 4번. 방향 감각을 잃은 나방이 떼들이 차창에 부딪혀 죽는 것을 목격하는 데서, 목격했죠. 어느 감각? 그렇지, 시각이지. 여기에서. 다음 잘 읽어. 자, 나가 전쟁의 실상을 깨달음으로써 체험적 현실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위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봐. 위의 내용. 시각 부분을 통해서 깨달음과 관련해서 그 체험적 현실인식 얘기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고. 보기 부분 다시 한번. 보기 부분. 그렇지, 있었지. 그렇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 얘기도 맞고 이 얘기도 맞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지. 둘의 연결 관계를 확인하라 그랬었지. 이것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봐봐. 자, 이렇게 부딪혀 주는 것을 목격한 데서 내가 전쟁의 실상을 깨달음으로써 체험적 현실인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내가 이런 거 볼 때 나방이 떼들이 차창에 붙여 죽는 것을 목격을 했을 때 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했어, 부정적으로 인식했어? 긍정적으로 인식했단 말이야. 좋게 봤다고. 그렇지?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연결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항상 선진을 끊어보고 마지막 연결까지. 앞과 뒤가 원인 결계가 잘 연결되고 있는 것까지 확인해야 돼. 이게 매우 중요한 거야. 자, 되었으면은 다시 우리 남은 지문 마저 읽도록 할게. 자, 중량 아래에 내려와서 계속 보도록 할게. 자, 아까부터 난 창 옆에서 노인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새로운 등장인물, 노인이라는 인물이 새롭게 등장해. 자, 오늘도라는 표현이지. 오늘도. 이런 표현들을 꼭 주목해서 봐. 전에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렇다는 얘기야. 오늘도 그가 그토록 진지한 얼굴로 잃어버린 물건을 계속 찾을 것인지. 그럼 오늘도 그랬는데 전에도 그랬다는 얘기지. 자, 대체로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그렇지 못하는 건 어떤 거야? 진지한 얼굴로 잃어버린 물건을 계속 찾지를 못할 것이다 라고 난 생각한 거야.
자,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노인이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난다면 어제와 같은 모습, 어떤 모습이겠어? 진지한 얼굴로. 이게 어제와 같은 모습이 되겠지. 이런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난다면 무료한 가운데서 어떤 안정성을 획득하고 있던 나의 생활은 송두리째 무너질지 모른대. 자, 그러면 이 상황까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노인은 뭔가 진지한 얼굴로 잃어버린 뭔가를 찾고 있어.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된다면 무료한 가운데서 어떤 안정성을 획득하고 있던 나의 생활이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야. 그 모습을 보면 내 생활은 무너져 버려. 자, 그 창밖에서 뭔가 열심히 찾고 있는 한 나는 계속 도전받는 셈이기 때문에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눈이 찾고 있는 물건 B에 해당되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B야. 자, 이 물건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한 거야. 그런저런 것을 알아보노라면 노인의 그와 같은 숙연한 태도와 진지한 태도겠지. 그리고 잃어버린 물건 사이의 상관관계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 구절을 다시 봐봐. 노인의 그와 같은 숙연한 태도, 그다음에 잃어버린 물건 사이의 상관관계. 이 둘이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물건과 이 태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런 것들도 알아볼 수가 있대. 자, 아무튼 이제 나는 그와 한마디 얘기라도 나눠보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심정이다. 뭐가 되게 궁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일단 요 단락까지 정리하면 노는 항상 뭔가를 찾고 있더라. 오늘도 그렇게 되면 내 안정스러운 삶이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너무나 궁금하다. 알아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나. 자, 다음 단락 내려가도록 할게. 자, 드디어 자전거에 짐을 싣고 공터 안으로 들어오는 노인의 모습이 눈이 앞인다. 눈이 왔어. 자, 그 곁엔 개가 종종 걸음으로 따르고 있다. 어제와 거의 같은 장소에서 노인은 자전거를 멈추고 반복되고 있지. 짐을 내려 비치 파라솔, 괴짝, 연탄불 따위들이 착착 있을 곳에 놓여진다. 하던 행동들을 항상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얼마 후에 나를 놀라게 한 일이 벌어진다. 어떤 일이냐? 준비를 끝낸 노인은 이내 포장 안에서 빠져나와 개를 데리고 물웅덩이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물웅덩이 쪽으로 갔어. 이동했지. 개는 하루 사이 아주 눈에 띄게 쇠약한 모습이고 개가 더 야위어졌어. 노인도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긴 하나 끈질긴 어떤 힘이 그의 전신에서 면면이 솟아나오고 있는 듯하다. 뭔가 끈질김이 나오고 있어. 되게 피곤해 보이는데도. 자, 나는 완전히 안정을 잃고 방 안을 오락가락했다. 자, 내가 안정을 잃고 있어. 아까 전에 안정을 잃는 이유 나왔었지. 노인이 똑같은 진지한 태도로 뭔가를 찾는다면 내가 안정을 잃는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노인이 뭔가를 찾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어디에서? 물웅덩이에서 찾고 있는 거야. 자, 믿어지지 않는다. 이 거짓말이다. 무엇이 노인에게 저토록 소중하게 여긴단 말인가? 다음 내려서 마지막 줄이었구나. 자, 아니 노인은 무슨 실없는 망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방에서 뛰쳐나왔다. 뛰쳐나왔어. 뭔가를 물어보러 가겠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남은 것들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 자, 아까 전 22번 답이 2번이라고 찾긴 찾았는데 남은 거 확인해 볼게. B는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여 하는데 현재형 시제 니은다 는다 이런 거 있어 없어? 있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생생하게 즉 생동감 있게 나타난다는 표현. 이거 적절한 표현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확실하게 22번 답이 2번이라는 걸 확인이 가능해. 자, 다음 문제. 23번은 어차피 뭐 넘어가도록 하고 24번 바로 넘어갈게. 자, B 뭔가 찾는 물건이 있지. 잃어버린 듯한 찾는 물건이 있어. 자, 1번부터 보면 나는 노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B를 찾는 노인의 행위가 중단될 것임을 예감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 부분 봐봐. 노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라는데 노인의 모습이 변화됐어? 아니면 전과 동일하니? 전과 동일하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거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고 B와 무관하게 그냥 답이 1번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됐으면 뭐 2번, 3번 빠르게 읽어볼게. 나는 B의 정체와 노인이 B를 찾는 태도 사이의 상관관계 알고 싶어 하고 있지. 다음에 난 노인이 B를 가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찾는다고 생각을 하겠지. 그치? 자, 다음 문제 넘어가서 자, 아까 마지막 문제 답은 찾았었지? 답은 찾았는데 5번도 마지막으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 자, 믿어지지 않는 노인의 행위를 지켜보고 반복되는 행위지 뭔가를 찾는 이걸 보고 방안을 오락가락 하는 데서 현실 인식에 대한 나의 고민 이런 것들이 행동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는데 어떤 행동을 통해서? 바로 요거지. 오락가락 하는 행동. 그렇지? 그래서
5번도 적절한 표현에 해당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소설 문제도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